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윤영걸 선생님의 유구이용 코너입니다. 윤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예. 자, 유시민이 한참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어 놓고는 유럽으로 간다고 2주간 떠난다고 썩 빠졌습니다. 좀 보고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그 손자병법이 아니고 작자 미상이죠. 36개가. 예. 예? 36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36가지 계책이거든요. 예, 예. 그 뭐 공성계도 있고 뭐 미인계도 있고 여러 가지 계책이 있는데 36번째 마지막 게 주위상이라고 해서 주위상. 예. 예? 무조건 안 되면 튀어라 이거죠. 예. 마지막 36개가 도망가라는 거거든요. 불리하면. 예. 그러니까 이것저것 하다가 자기가 한 거짓말이 너무 크잖아요. 예. 검찰은 또 수사 들어오고 예. 하니까 도망간 거죠. 예. 네. 일단은 뭐 외국으로 뭐 유럽으로 간다고 하는데 일단 튄 거라. 저는 저 장자연 그 관련돼서 친구라고 하면서 잘 한다면서 우리나라 와서 사기치고 도망간 사람 있잖아요. 윤지호. 그거랑 공통점이 좀 있지 않아요? 아, 있죠. 예. 첫 번째는 본 것처럼 확인한 것처럼 우겼잖아요. 그렇죠. 예, 다 본 것처럼 뭐 예? 장자연 뭐 유서를 뭐 다 보고 다 한 것처럼 거짓말하고 그 후원금까지 가로채고서 자꾸 미천이 나오니까 도망간 거 아니에요? 런 해버렸죠. 런했죠. 예? 유시민도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뭐 내사 증거가 있다. 뭐 증거가 있긴 뭐예요? 카더라를 또 간접으로 들은 거 그거 증거예요. 그러니까 본 것처럼 확인한 것처럼 우겼고 두 번째로는 양심의 가책도 없는 거죠. 둘 다. 윤지호랑 유시민하고. 소시오패스랑 사이코패스랑 다르거든요. 소시오패스는요. 자기가 개과천선이 가능하답니다. 개과천선. 예, 고칠 수가 있대요. 근데 사이코패스는 못 고친대요. 아, 그렇구나. 예. 그 차이구나. 둘 다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잖아요. 자기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고 재판정에 가서도 끝까지 우기는 게 사이코패스라는데 윤지호나 저 유시민이나 저는 그런 증상이 상당히 많다고 봐요.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자. 유시민도 오죽했으면 좌파 정권 핵심에 있는 사람도 창피해서 못 보겠다고 했거든요. 유시민이요? 창피해서 너무 뻔한 거짓말한다 이거죠. 그런 식으로 했고 세 번째로는 공통점 유시민하고 윤지호하고 외국으로 튄다는 거죠. 불리하니까. 갈 데 없었으면 가도록 어쩌면. 자, 유시민은 참 이 사람 속 편한 사람이에요. 유럽 도시 기행 해가지고 지금 책을 냈는데 지금 2권을 작업 중이고 3권을 쓰기 위해 유럽으로 답사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면 참 좋겠어요. 선동해가 저급편에 눈 머는 사람 모아두고 또 유럽에 가서 술 먹고 놀다가 뭐 대충 스케치만 하고 뭐 가서 꼭 가야습니까? 나 유럽 안 가고도 유럽 뭐 기행 책 쓸 수 있겠어요. 거기서 자료를 가지고 우리나라 와서 써야죠. 어떻게 현장에 가서 씁니까? 유럽에서? 남의 나라에 가서? 여기 와서 자료 펴놓고 써야죠. 그래서 자료를 가져와서. 유럽에 도시 기행 책 쓰러 간다는 거예요. 기행하기로. 참 편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지 맘대로 떠들다가 또 좀 불리해지면 유럽 간다고 한 2주 떠나고 또 저런 사람 책을 알뜰하게 사주는 사람이 있어서 돈도 또 알뜰하게 벌고 참 세상 재밌게 잘 살아요. 그러니까 직업도 여차하면 작가라고 하고 여차하면 기자라고 하잖아요. 어떠면 유튜버 기자라 그래. 기자. 동양대 최성희 총장한테 협박할 때는 유튜버 기자 신분으로 했다잖아요. 유튜버가 뭐 기자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요즘 작가하고 기자하고는요. 저도 뭐 기자 생활을 뭐 한 30년 했지만 완전히 영역이 다릅니다. 다르죠. 작가는 환상의 세계에서 가공의 인물, 가공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엮어가서 독자들한테 전달하는 게 가상의 그게 작가고 기자는 일단 팩트예요. 팩트. 사실에 근거해서 써야 돼요. 거짓말 하나라도 들어가면은 완전히 매도가 됩니다. 그래서 기자는 거짓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작가하고 기자하고 다큐멘터리하고
판타지 소설하고 그걸 섞어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몽환적인 분위기에서 썼다. 예. 그런 식으로 저는 생각해서 있을 수 없는 얘기를 우리나라에서 벌렸고 우리나라 지도층의 인사에 큰 흠을 남겼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 윤지호가 상당히 괘씸한 거는 예, 야가 저를 협박을 했어요. 예. 내가 저도 그때 얘기 들었습니다. 네, 내가 참 이 아를 좀 예. 고소를 해버릴까 생각도 예. 했지만은 예. 나이 많은 사람이 뭐 이런 애까지 상대하는 게 네. 도리지가 않아서 참았는데 얘가 지금 보면 감히 저한테 네. 이거 참 뭐 기획설 배우설을 갖다가 예. 해서 네. 강경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그렇죠. 밝혔어요. 예. 이 황장수가 문패거리들이 끝난 사건을 끄집어내 와서 하나는 박근혜 정권을 겨냥하고 장자연 사건으로 조선일보라는 한국 네. 대표 보수 언론 입을 막으려고 한다. 코디네이터의 기획 같다는 냄새가 풍긴다. 그리고 신변 위협 주장에 대해서도 신변 보호는 탈북한 주요 인사나 마피아 범행을 진술하는 네. 영화에서 보는 그런 사람에만 해준다. 보통 사건은 웬만하면 신변 보호가 안 된다. 네. 이랬어요. 맞는 말씀이죠. 이러니까 야가 뭐랬는가 하면 지가 상황을 뭐 이끌거나 계획한다 해도 벌어질 수 없는 일들을 이렇게 말한 데 대해 본인이 한 행동은 본인이 반드시 책임지라 선처는 없다. 네. 나한테 이렇게 험한 공갈을 하는 아를 처음 봤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그때 황 소장님 지적이 딱 예. 맞았죠. 뭐 예. 조작의 냄새가 났고 그때 그 호텔 국내 호텔비도 여성가족부에서 돈을 예, 내줬어요. 경찰에서 내고 또 여성가족부에 여성가족부는- 차관이 또 지가 기부했다고 우기고. 여성가족부는 뭐 돈 내고 저 예. 경찰청에서는 예. 직접 경비 서고 호위하는데 윤지호가 그때 일부러 비상벨을 눌렀어요. 예. 그래서 빨리 안 나온다고 그것도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 뭐 자기 방에 비밀번호가 그럼요. 누군가 좀 만진 냄새가 난다고 또 해서 호들갑을 가스 떨었죠. 냄새가 난다고 예. 시작했어요. 그래서 벤소리 경찰들이 완전히 속된 말로 똥개 훈련을 했어요. 예. 똥개 훈련. 예. 근데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이 권력자들이 예. 다 노란한 거. 예. 예? 또 안민석 의원이니 뭐 이종걸 뭐 이런 사람들은 또 윤지호 하는데 뒤에 쭉 병풍처럼 섰잖아요. 예. 그 좀 반성 좀 하나 모르겠어요. 안민석이는 그야말로 윤지호를 지키는 뭐, 네, 뭐 모임의 지킴이라고 대표라 뭐, 했잖아요.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근데 저 오산에 왜 저래요? 오산 오산 시장은 나이트클럽 부킹한 유부녀가 이 정을 통하다가 예? 네. 8번을 했던데 네. 그 유부녀가 들켜서 이혼당해서 수천만 원을 줬다가 또 나중에 한국당 위원장한테 녹취록을 갖다 줘서 터지니까 네. 유부녀를 어떻게 또 구워 삶았는지 사라지고 네. 언론사에 전화해서 네. 저기 다 내가 화가 나서 거짓말한 거다 하고 그럼 처음부터 네. 굽 쌓는 돈을 줬으면 잘 해결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럼 돈은 돈대로 들고 네. 망신은 당하고 네. 그 안산에 또 국회의원은 또 네. 윤지호 때문에 또 네. 그런데 그 사람은 전번에 장시호 때도 좀 서로 이렇게 안민석 의원은 정말 반성할 점이 많죠. 최순실 관련해서도 너무 거짓 가짜 뉴스를 많이 했죠. 예, 뭐 수백조를 숨겨놨는 페이퍼 컴퍼니가 뭐 수백 개니 뭐 다 뭐 기자 발표하고 독일에 뭐 비자금 조사하러 갔는데 사실 밝혀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팩트하고 소설하고는 좀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해야죠. 그거를 막 섞어서 그냥 막 선동하고 아니면 말고 예.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는 지금 정권에서 가짜 뉴스 하는데 예. 정말 가짜 뉴스 갖고 반성해야 되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부터 지도층 여당 의원들 아니에요? 예.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다가 국정농단 탄핵 국면에서는 가짜 뉴스를 그렇게 빼먹고 정작 조국 수사 들어오니까 거꾸로 가짜 뉴스라고 그거야말로 적반하장이죠. 좀 웃기는 많이 웃기는 적반하장이죠. 자기네 수사 온다고 이제 적반하장이고 검찰 수사해야 된다고 거꾸로 예. 검찰이 조국 관련 수사에서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없죠. 잘못한 거 나는 윤석열 잘못한 거 아무리 봐도 하나도 없어요. 좀 거만한 거? 대통령한테 고분고분하지 않은 거? 그만해야 네? 검찰하지. 예. 대통령 눈치도 잘 안 살핀 거?
괘씸죄 정도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윤석열 검찰총장 저는 전혀 잘못한 거 없다고 여태까지는 참 잘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유 작가는 도망가고 유 네. 기자인가 유 작가인가 네. 유불안가 유촉생가는 도망가고 예. 뭐 작가로 도망간 거죠. 여기서 기자 행세하다가 작가로 도망간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또 다른 한 명 네. 이재명이 네. 이 재명의 네. 이름이 네. 이제 재명에 네. 살겠냐 죽겠냐 그것만 남았는데 12월 달에 재판한다지 네. 않습니까? 이 죄명이 뭐 여러 가지가 많죠. 네. 근데 이 양반은 엊그제 양정철이가 얼굴이 불쾌하게 돼가지고 네. 김경수 이재명이하고 술을 먹고 굳이 또 사진을 여러 장 찍어가 언론에 공개했어요. 그건 무슨 의미가 있다고 언론에 공개했겠습니까? 그 양정철은 내가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과시욕으로 양정철이가 공개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재명은 지금 굉장히 다급하잖아요. 12월 재판이면 이제 도지사 그만두고 감옥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급하잖아요. 근데 문재인의 복심이라고 알려진 양정철이가 왔으니 자기는 구세주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문이 왜 이 양정철이가 네. 문의 의사와 관계없이 네. 이재명이를 만나가 술을 먹고 그 사진을 의도적으로 밖으로 네. 공개하고 네. 있을 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좀 오버한 거죠.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저기 지금 범법자잖아요. 네. 김경수 경남도지사, 경기도지사는 일단은 범법자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한전시도 밥상도 거하더라고요. 예, 술도 많고 그렇게 먹고 놀고 그렇게 실컷 먹었더만요. 잔치식으로 이렇게 벌여도 되는 건가요? 어디 돌잔치 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상식적이면 언론에 안 나게 그렇죠. 숨어서야 만날 수 있겠죠. 자발적으로 배포를 했어요, 자료를. 그런데 그게 아니라 묻고는 뭐 사진을 갖다가 한 7, 8장을 공개를 했더라고요. 세상을 다 봐라 하고 깐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양정철이가 이재명이 만나서 술 먹고 사진 찍고 이런 거는 문한테 재가를 받고 이 문이 보내서 했다 이래 봐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뭐 일단은 그렇게 보는 게 정상이겠죠. 그리고 사법부에 대해서도 우리 이렇게 잘 지내니까 너 재판 똑바로 해. 이런 압력 아닐까요? 김명수 대법원장 이후에 지금 법원들이 눈치 많이 보잖아요. 뭐 조국 관련해서도 계좌 추적할래도 영장이 그것도 아예 계좌 추적도 못하게 막아놓잖아요. 그럴 정도니까 그 법원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잘 지내고 양정철이 꼴은 문재인이니까 내가 대통령이 아끼는 사람이니까 너희들 함부로 그 재판 똑바로 해. 뭐 이럴 수도 있죠. 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양정철이라는 사람이 좀 자기 마음대로 좀 날뛰는 기질이 있거든요. 대회 내세우는 걸 좋아해요. 옛날에 노무현 정권 때 청와대 근무하면서 그때 유진용 문체부 차관 할 때 무슨 누구 자리 내보내는 거 말 안 듣는다고 배째들이지요 뭐 이런 말 했다고 그런 뭐 본인은 부인합니다만 그럴 정도로 거치는 사람이거든요. 또 옛날에 한보그룹에서 또 홍보도 했고 그때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 망하기 직전에 돈을 배낭에다 메고 다녔습니다. 그 시멘트 포대 있죠? 거기다가 메고 다녔어요. 여기저기 뿌린다고. 거기다 시멘트 포대째 돈을 줬어요. 제가 그거를 같이 했던 사람한테 들었어요. 그거를 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자기 과시욕. 그때 홍보팀에서 그거 사실은 그렇죠. 직간접적으로 뭐 배달하는데 관여가 됐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자기 과시욕이 좀 많은 양정철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재인이 지시를 했건 뭐 모르고 했건 아주 저는 잘못된 태도가 아닌가 싶어요. 재판을 받는 사람은 겸허해야 되지 않아요? 지금 도정이 중요하니까 법정 구속 안 시키고 일단은 좀 풀어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좀 더 겸손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지도층 인사들이 저렇게까지 법을 무시하고 저렇게 오만방자한 거는 김경수는 지금 보석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서울 올라갈 때 판사한테 허락을 허락 받고 맡아야 가야 될 했는데 거예요. 수목으로 저렇게 오는 것도 허락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조금 국민을 무시한다 이런 느낌은 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재명이가 저리 된 것도 뭐 딱 깨놓고 이야기해서 여권의 경기도지사고 뭐 대권 꿈이 있다 하면 정상적이면 이재명이한테 하는 거를
사전에 네. 다 문제가 네. 벌써 풀어줬을 건데 그렇죠. 저걸 갖고 고법까지 끌고 가서 코를 그렇죠. 끼안한 거는 그렇죠. 이재명이가 권력이 찍혔다. 일단은 그렇다고 봐야 그리고 되지 않겠어요? 대깨문이 네. 그렇게 나서서 네. 이재명이 선거할 때부터 네. 이재명이를 죽이려고 그렇죠. 뭐 해경국 뭐 홍순이 네. 뭐 떠들어댔지 않습니까? 그렇죠. 친문 인사들이 이재명에 대해서 굉장히 거칠게 나왔죠. 예, 그러면 네. 그거는 뭔가 하면 그래서 이재명이 이제 한때 문준용이까지 거론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뭐 명예훼손인가 뭘로 하면은 예, 예. 고소 고발을 하면은 문준용도 재판정에 나와야 된대요. 예. 그러다 보면 옛날에 고용정보원에 그 취업 그렇죠. 비리도 좀 예.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청와대 쪽에서 꼬리를 내렸죠. 그래서 됐지만 이번에 그 양경철하고 술 먹는 모습을 띄운 거는 일단은 이재명으로 봐서는 청와대 대고 형님 한 번만 봐주세요. 이거 좀 봐야죠. 네. 그래서 이재명이 입장에서는 뭐 이재명이 잘못했지만 네. 어쨌든 과거 같으면 네. 덮고 넘어갔을 건데 그렇죠. 코를 끼워서 지금까지 온 것도 네. 또 1심이 무죄인데 2심에서 코를 끼운 것도 정권이 이재명을 제거하려다 그렇죠. 이런 신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형 정신병 입원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뭐 폐륜적인 뭐 형태도 범죄이긴 하지만은 또 그건 어떻게 보면 가정의 일이라고도 더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건 죄 질에 따라서 엄청난 중범죄도 될 수 있고. 저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도 그거 뭐네 형제들끼리 싸우다가 뭐 그런 건데 또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신기한 네. 거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네. 지금 이재명에 있어서 네. 지금까지 온 거는 네. 정권이 이재명을 제거하려는 의도가 거의 명백한 거였는데 그렇죠. 그때 느닷없이 재판을 한 달 앞두고 이제 양정철이 등장하고 네. 이러면서 이 모양이 좀 네. 문제니 네. 조국이 낙마를 안 했으면 끝까지 이재명을 죽였을 건데 네. 조국이 낙마해버리니 안희정도 집에 갔고 그렇죠. 저 박원순도 존재감이 약하고 박원순도 뭐 존재감이 없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재명까지 다 보내버리면 네. 나중에 이제 카드가 없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총선에 이기려면 네. 수도권은 누가 좀 열심히 뛰고 네. 또 PK는 네. 김경수가 열심히 뛰어야 될 네. 건데 김경수도 지금 뭐 한번 담갔다가 빼가 뭐 거의 맛이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런 상황에서 김경수하고 이재명이를 네. 열심히 뛰어라. 네. 너희들이 그런다면 내가 좀 봐줄 수도 있다. 네. 이런 신호를 문재인이 지금 깝깝해졌으니 조국이 날아가면 오로지 조국만 생각했는데 그거 상당히 일리가 있는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낙연 총리가 최장수 총리로서 자꾸 대권 도전 물망에 나오는데 예. 지금 부산파하고 호남파가 조국 사태 놓고 많이 대립을 했다고 그래요. 예, 그랬다고. 예. 그래서 특히 호남파들이 그 임종석, 예. 뭐 이낙연 이런 쪽들이 조국을 그 몰아댔다. 예. 그래서 부산파들이 굉장히 저 박탈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낙연은 굉장히 좀 어렵다 이런 또 정가의 예. 핵심 측근들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이해찬 대표가 볼 때는 이낙연 웃기지 말라고 그래. 뭐 이런 수준이래요 지금. 그렇게 예. 보겠죠. 알아, 한참 내가 안 밑으로 그렇지. 총선할 건데 네가 왜 와? 뭐 이런 식이라니까 제가 보기에는 김경수나 이재명을 새로운 카드로 생각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 않느냐. 특히 이재명은 또 돈을 또 잘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대권 도전 나오면은 돈 뿌리는 데는 또 일가견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예, 나눠주는 돈의 그렇죠. 권위자죠. 그리고 또 역경 극복 스토리가 있어요. 예. 어렸을 때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이낙연 같이 순탄하게 큰 사람, 또 양쪽 눈치 보면서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예? 가운데 줄타기 하는 사람보다는 차라리 저는 이낙연보다는 이재명이가 대선 후보 나오면 더 저 흡인력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여권의 네. 최고의 선동가거든요. 예. 이게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동을 잘하죠. 예. 바람 잘 잡고. 바람 잘 잡고. 예. 그러니까 지금 문이 네. 가만히 보니까 안희정을 보내버렸고 예. 조국도 날아가 버렸어요. 네.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정적으로 쉽게 갈 수 있는 두 카드를 예. 안희정은 두들겨 잡았고 네. 조국은 뭐 검찰한테 당해서 예. 저리 됐고 그러면 문이 이제 그나마 이제 3인방 정도로 본다면 네. 이재명이 하나 남은 거 네, 그렇죠. 싸움 해볼 만한.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를 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제 두 가지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네. 나중에 저게 돼도 날 죽일 것 같고 그럼 저게 안 되면
붙일 만한 사람이 없고. 사람이 없죠. 그러면 선거에 지면 또 저것들이 나를 죽일 것 같고. 그렇죠. 그건 뭐 당장에 그건 각오해야 되는 문제고. 그래서 내가 자기가 해놓은 일이 있는데요. 그래서 내가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이 그게 조국이 뭐 되는데 아무런 하자 요인이 없다고 문이 찰 때까지 생각하다가 그렇죠. 낙관했죠. 지금 이번에 조국이 네. 날아가 버리는 과정을 보면서 그럼 조국이 이제는 틀렸다고 보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나 이게 문한테 지금 요즘 엄청난 고민으로 와 있었어. 그 지금 얼굴이 좀 바뀌지 않았어요? 많이 바뀌었다고 사람들이 눈빛도 그러대요. 바뀌고 네. 잠을 깊이 못 자는 얼굴 같기도 하고 굉장히 이 신경이 예민한 작게 묶고 다리 뻗고 자지 와 그렇게 한 일 할까요? 있잖아요. 수사받다가 죽은 사람만 벌써 몇 사람이에요. 적폐청산 이름으로. 그 적폐청산을 시켰던 그 마름이 요새 벌써 반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데인데 김경수하고 이재명을 비교하면 김경수는 그 가방모찌 개념이 강하거든요. 가방모찌 개념이 강하죠. 그리고 경남 지역에서 벗어나는 이미지가 아니에요. 그냥 경남에 그냥 지방에서 그 이미지가 강한데 이재명은 뭐 안동 출신이긴 한데 서울 이쪽에서 활동한 지가 오래됐고 말도 또 경상도 말을 별로 안 써요. 그러죠. 그리고 요게 입담이 있으니까 그 자기 대권을 잡으려면은 영호남은 빼놓고 충청 경기 지역 수도권을 장악할 DJ 수준의 사실 언변이 좀 있어야 됩니다. 언변이 좀 있어야죠. 그리고 시대적인 상황. 과제 그리고 역경 극복 스토리 뭐 이런 거 있어야 되는데 김경수보다는 이재명이가 도토리 키재기이긴 하지만 조금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그쪽은 저렇게 이제 돼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쪽이 참 큰일이에요. 거의 노답인데. 자 홍준표는 험지에 나가라니까 험지 못 나가겠다고 지금 그렇게 그렇죠. 했어요. 김무성은 뭐 저기 용산에 나가라 뭐 이런 나간다 뭐 이런 이야기가 또 있기도 하고요. 자 근데 이제 황교안이하고 나경원이가 나경원이는 또 원내대표를 12월 11일인가가 임기인데 6개월 안 남으면 계속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대면서 또 총선 때까지 하겠다고 그래요. 구차하지 않아요? 많이 구차하죠. 그리고 그동안은 당에 대해서 일을 얼만큼 잘했나 스스로 가슴을 얹고 좀 생각해야 되지 않나요? 그 사람 가슴이 이렇게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할 뻔했네. 난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가슴에 손 얹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게 그러는데 가만히 또 말을 하고 나서 보려니까 좀 이상한 한국에서 제일 위험한 발언이 될 것 같아서. 나 원내대표는 더 좋은 사람이 물론 뭐 다른 후보 지금 나선다는 사람도 좋은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은 새로운 사람은 찾아야죠. 그리고 황교안 대표도 저는 빨리 좀 생각을 바꿔서 지금 비대위 체제라도 좀 가는 게 안 좋은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너무 그 바닥에서 고정관념에서 좀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참 그게 한국 사회에서 검찰 고위 간부하고 사시되고 그다음에 또 공무원으로 던져서 그까지만 하고 나와서 변호사를 좀 해보면 세상이 참 달다가 갑자기 썩구나 하는 것도 느낄 건데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거기서 또 법무장관이 되고 총리가 됐으니 평생에 저 쓴맛을 안 봤잖아요. 역경 극복 스토리가 없죠. 그렇죠. 역경 극복이라는 게 뭐 어렸을 때 조금 가난했다는 거하고 뭐 단마진인가 두드러기 갖고 군대 안 가서 두드러기 때문에 가려웠다는 정도 역경이지. 그건 탄탄대로였잖아요. 서울에 살았으면 뭐 어릴 때 가난한 것도 별로 사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의 저 약점이라면 세 가지를 들 수 있죠. 광장에 광화문에 모인 민의의 함성 이거를 잘 전략으로 바꿔서 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광화문의 함성을 자기에 대한 지지 함성으로 생각한 거예요. 자유한국당이 불안해서 광장에 나왔는데 자유한국당을 지지해서 나오는 광장의 함성을 전략으로 못 바꾼 정책 대안으로도 못 바꾸고 두 번째는 영남 기득권자 이런 사람들이 좌우 측근들하고 둘러싸여서 좀 새로운 말을 못 듣는 거죠. 박찬주 대장을 저는 1호 영입한 거는 영입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1호 영입한다는 건 좀 정치적인 감각이 없는 거 아니에요. 1호라면은 좀 젊은 청장년들이나
새로운 미래를 그 한국의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좀 새로운 인물이 나와야죠. 공감장 갑질해서 지금도 부인이 재판받고 있잖아요. 저는 영입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론은 아니라 저는 이거죠. 솔직히 말하면 저쯤 되고 나면 박찬준 씨는 지금 정치한다는 게 아니라 자신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됐다라고 할 수 있을 때 지금 법적으로 자신 본인의 무죄가 났다고 해서 거기에 등장했던 어떤 갑질이나 이런 부분이 일이 없었던 거냐 있었던 거냐 하는 건 별개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 문재인 정권의 뭐 적폐청산 어떤 의도나 무슨 이 누명이나 이런 걸 떠나서 그 아연 본인이 요즘 애들 젊은 사람들이 갑질이 얼마나 싫어합니까? 그럼 거기에서 나왔던 사실 뭐 공감병이 발찌를 찼냐 안 찼냐 뭐 얼굴에다 전 집어 던지고 뭐 가족 빨래 다 하고 그런 뭐, 게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한 부분이 완전히 없었다고 100% 확신되기 전에는 그렇죠. 혐의가 없음이지. 혐의가 없음이지. 그 갑질이 없음이 아니니까 지금 정치하겠다라는 거는 그건 좀 웃기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그렇죠. 물론 뭐 별건 수사로 뇌물 수사로 받고 좀 억울한 점은 있겠죠. 뭐 박지만 육사 동기잖아요. 나이도 그렇고 좀 참신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저는 황교안 대표가 새로운 광장의 함성을 이끌고 못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영남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기득권자의 그 좀 빠져서 좀 안일한 측면이 있다. 세 번째로는 당을 지금 의사결정 구조가 분열돼 있잖아요. 나경원 원내대표랑도 따로 놀아요. 둘이 따로 놀아 별로 좋아하던 것 같지가 않아요. 패스트트랙에 가점 준다는 거를 원내대표 영역이 아닌데 쑥 발표하니까 황교안 대표는 가만히 있다가 며칠 후에 또 그거 아니라고 할 정도로 서로 좀 따로따로 놀아요. 그리고 좀 공천 룰을 벌써 그 황교안 대표한테 올린 지가 3개월이 넘었거든요. 그냥 깔아뭉개고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공무원사에서 왜 건설업자들이 급한 민원 오면 일단 서랍에다 넣거든요. 일단 서랍에 넣어요. 그럼 누가 답답하겠습니까? 건설회사는 하루하루가 돈이에요. 그 서랍에 지금 넣고 있어요. 이런 태도로는 좀 대권이나 자유한국당이 총선에 승리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좀 무지하고요,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세 개가 비슷한 말같지만 좀 다릅니다. 무지는 뭘 모르는 게 무지거든요. 무능은 뭘 모른다는 것도 모르는 게 무능이에요. 무책임은 뭘 몰라서 무능한 것조차도 모르는 게 무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 황교안 대표는 지금 무능한 거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거보다 한 수 더 높아서 무책임한 거죠. 무능한 것도 모르니까. 황교안 대표는 무지한 거를 모르니까 무능이고 그건 더한 거는 문재인 대통령 아니야. 지금도 경제 좋다고 우기고 안보 튼튼하다고 우기고 자꾸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어떻게 무책임이 극치라고 봐야죠. 자, 오늘 그 윤영걸 선생님 모시고 여야의 주요 이 대권 후보 뭐 이런 구도가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는 양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